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8년 동안 악착같이 일을 시켜 먹을 결심을 한 돈다방 미쓰리 7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7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점검을 해볼 겁니다. 왜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웬만하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미쓰리 국제 유가 올라오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라고 하실 텐데 아직까지 국제 유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셔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선수를 칠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올해 와서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해드렸던 멘트가 아마도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일 겁니다. 어쩌면 이 멘트를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멘트를 여러분들께 자꾸 해드렸냐면 작년 연말에 거의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뉴욕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다니까요. 뉴욕 증시는요,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75bp씩 아주 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는데, 2023년도에 그렇게 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75bp보다 덜 인상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금리를 동결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2023년도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큰형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를 따라가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뉴욕 증시와 발걸음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를 걱정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 입장으로는 너무나 쪽팔리는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끔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023년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7월 거의 말경에 왔는데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신혼국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다? 주제 파악이다. 최근 들어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2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이끌고 있는 거죠. 어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이런 걸 저는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뉴욕 증시가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매수에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당하실 겁니다. 자,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미쓰리는 항상 반걸음 아니면 한 걸음 미리 앞서 나갔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미 제가 몇 달 전에 작년 연말에 짧게는 한 달 전에 이런 분위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앞으로요. 방송에서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멘트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미쓰리가 하나씩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무슨 소리야?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8%, S&P 500이 0.28%, 나스닥이 0.61%,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이날 연속 상승한 다우 지수 12개월 연속 엄청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우지수가 저렇게 12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분위기 겁나 좋고 하니까 지금 어떻다고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자,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7월달 FOMC 회의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진부한 표현이고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승은 뭔가 이제 끝물?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앞으로 그게 뭐 당장 내일부터가 될지 아니면은 8월 달부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냥 끝물이에요. 네. 자,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최근 들어서 뭐 심리, 뭐 이런 관련된 거, 신뢰 이런 단어가 붙어간 경제지표는 잘 나올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언지를 드렸습니다. 7월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6월달에 110.1이었는데 7월달에는 117로 상승했습니다. 미쓰리,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요 3월 달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좋아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월 달에 제가 그렇게 거의 매일매일 남자 여자가 싸웠는데 뭐 헤어질 것처럼 싸웠다가 뭐 헤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불안해하다가 다시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재회를 했더니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바로 그때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영향 때문에 지금 7월 말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오는데 제가 신뢰라든가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지표가 잘 나올 거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있었던 그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안도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고 보내고 이제 보낼 예정에 있으면서 3월 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요, 거의 모든 경제 지표의 기준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3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부진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예상한 대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현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전망을 하거나 어떤 금리 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het갈릴 것이다. 그런 헷갈림으로 연준은 6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을 할 겁니다. 그때 그냥 쉼표를 찍지 않고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어차피 5월 달에 했으니까 6월 달에 25bp 확 해버리고 동결을 하면 되는데 6월 달 그때 너무 경제 지표들이 헷갈리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화끈하게 인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쉼표라는 제목을 달고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동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가 정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슈를 통해서 그 이슈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지표들인 건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경제는요, 흐름입니다.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이게 기준선 위에 잘 나왔다. 기준이 뭐 50이었는데 50 이상으로 잘 나왔다. 와, 경제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쭉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없다고 잠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반등이 꽤 많이 튀어 보이는 것처럼 되게 혹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흐름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모눈 종이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카데미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아카데미를 하면요, 일단 모눈 종이를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를 점을 찍어가면서 그 점 찍는 모눈 종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박힐 때까지 저는 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카데미란 작업이 너무 대대적인 작업이고 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를 못 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다시 뉴욕 증시 넘어갑니다. 자,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하는 5월달 전미주택가격지수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자, 넉 달 연속 상승하고 있죠. 이거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지표들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덜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달 FOMC 회의, 이제 오늘 결론이 나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7월 27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99%.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즉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4.0이었었는데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3.0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무려 둔화폭이 1%였다. 이 정도의 어떤 둔화 속도라면 8월 중순에 발표될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런 둔화폭으로 1%만 빠져준다면 연준이 그렇게 원하는 2%의 목표치에 도달한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또 한 번 더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니네는 고집을 꺾을 거야. 즉 금리 인상을 못 할 거야 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어닝 시즌, 이날은 GM, G, 3M 등이 발표가 됐고요. S&P 지수에 상장된 130개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들의 79%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자, 개풀 뜯어먹는 얘기입니다. 왜?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밑바닥 지하까지 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S&P 500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170개가량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과 그 이후에 그 금리 결정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좀 보일 거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꿈틀꿈틀 할 겁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돈다방 미쓰리가 굉장히 잘 맞추는 것 중에, 물론 시황도 잘 맞추지만 국제 유가는 거의 저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월 달에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혹은 자기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그때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갔었는데 1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0달러 못 갑니다라고 했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 말대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4월 달에 8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70달러도 이탈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 감산 혹은 감산 유지의 효과냐? 뭐 그것보다는 일단 미국의 이제 긴축 막바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이상 이제 안 할 것 같아. 거기다가 미국이 경제가 연착륙될 것 같아. 뭐 골디락스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약간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만 빼놓고.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를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 유지로 IMF가 어떤 보고서를 내놨는데, 만약에 지금 약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요 위기를 딛고 회복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이제 저는 뭐 당장 내일부터가 될지, 내일부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쓰리가 너무 조금 빨리 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뭐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8월 달부터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여러분, 미국 증시는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첫 번째,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뭐 미국이 연착륙을 하고, 중국은 5.2%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좋아지면 더 갈 수 있고, 이런 거는요. 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아 오셨듯이 실력 없는,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떠드는 얘기고요. 제가 미국 뉴욕 증시가 앞으로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거의 안 하게 될 거라고 본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올해 1분기가 0.4% 플러스였고요. 그죠? 0.인가요? 0.4죠. 그리고 2분기가 0.6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불황형 흑자였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다시 국제유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는요. 89센트 올라서 79.63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달러 이탈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국제유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국제유가가 올라오면은요. 뭘 자극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고요. 계속 주시하면서 다음 금리 인상도 열어놓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런 연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100달러까지 가기는 무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국제 유가를 100달러까지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와 버리면 뭐가 움직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시금치며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이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러면 뉴욕 증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까지 거의 다 왔어라는 안도감에 빠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플러스로,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단 0.1%든 0.2%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단 주식 시장은 패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IMF 구제금융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이렇게 최근 빨리 올랐지만 100달러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국제유가를 100달러 보낼 만큼 그렇게 체력이 좋은 체력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빠르게 움직인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 미국의 긴축 막바지, 뭐 연착륙,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금리 인상 막바지는 얼어 죽을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멘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멘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혼란스러운 경제 지표는 실리콘밸리뱅크라는 이슈 때문에 위축됐다가 안도했다가 뭐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혼조세로 나오는 거라면 앞으로는요,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가 연착륙될 거야, 뭐 중국도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투자자들은요, 눈동자가 돌아 있어요. 제가 어제 장중에 보면서 어떻게 개인들이요 12시 전에 거의 1조 가량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해드렸죠. 올라오면 제일 끝물에 애널들이나 전문가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관들은 어느 정도에서 계속 물량을 정리하는데 개인들은 그 말 믿고 계속 사기 시작하고 결국 그 물량에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진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드렸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2,000포인트는 안 깨지는데 어느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질근질근 발을 담글 거고 기관들이 매수할 거고 돈 없으면 펀드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상향 조정하고 개인들이 사고 그 개인들이 사는 물량에다가 외인들이 팔고 이 공식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대한민국에 이런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공식대로 가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드렸죠. 왜? 지금 제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개인들이 지금 미쳐서 무슨 불나방처럼 스포트라이트에 비친 거에서만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제 종목들이 지금 다 쓰러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8월 달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딘가 한순간에는 이제 개인들의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겠죠. 변치 않는 주식시장의 공식 같은 게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 공식이 지켜지지를 않기를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 공식이 지켜진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또 골로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미쓰리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저는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답은 이제 8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개인들이 2600에서 지금 거의 몰빵을 하고 있고 이들이 바라고 있는 건 2800입니다. 그런데 못 가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3%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손대면 2%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2%를 줄 것이냐 아니면 국제유가로 다시 3.1%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건 우리가 또 8월 달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에 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장이 어떤 방향을 그릴 건지 또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